안녕하세요. 쇠 정보 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의 시작을 앞두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의 삶을 돈 안 되는 지지라 비웃으며 쓰레기 취급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낡은 앞치마 하나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봉사꾼 노인이었던 모습이 국가 최고의 귀빈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위대한 스승으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겉모습에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당당한 마지막 일침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어귀의 작은 급식소로 향하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병원 복도를 쉼없이 오가며 아픈 이들을 돌보던 간호사였고 지금은 그저 밥 짓는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평범한 할머니지요. 가마솥 가득 끓고 있는 시래기국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참 이상하게도 아득한 옛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가난했지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밥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저의 고향집, 그리고 거친 손으로 제 입에 따뜻한 밥을 밀어 넣어주시던 우리 어머니의 얼굴이 말입니다. 시절이 좋아져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린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밥 한 끼의 온기가 절실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제 평생의 신조는 남에게 베풀며 살자였어요. 거창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눌 때 텅 비어가는 제 노년의 삶이 비로소 꽉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의 절반을 뚝 떼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 허리에는 10년도 넘은 낡은 앞치마가 둘러져 있습니다. 국물이 튀고 밥알이 묻어 수백 번을 빨고 또 빤 이 앞치마는 군데군데 해지고 색마저 바랬지요.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비단 옷보다 귀한 옷입니다. 이 낡은 천 조각에는 배고픈 이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며 흘린 땀방울이, 그리고 고맙다며 제 두 손을 꼭 쥐어주던 어르신들의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으니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화려한 거칠애보다는 이렇게 사람의 체온이 묻은 낡은 것들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낡고 정든 앞치마가 제 며느리에게는 그저 빨리 내다버려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나 봅니다. 며느리는 대기업 임원인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언제나 번듯하고 화려한 삶을 좇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급식소에서 돌아와 고단한 몸을 누이려는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 퀴퀴한 냄새나는 앞치마 좀 버리세요. 밖에서 거지들 밥 차려주다가 그 냄새 집안까지 다 들여오실 거예요? 남 돕는 것도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우아하게 하는 거지. 어머님 처지에 무슨.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제 10년지기 앞치마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훅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도 함께 버려진 듯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앞치마에서 나는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였는데 말이지요.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쳐 키워냈건만 나이가 들고 보니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품 안의 자식일 때는 내 숨결 하나, 내 미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곳을 보며 살게 된 걸까요?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에 덩그러니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불청객처럼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중년이 지나 노년으로 접어들며 마주하는 가장 큰 고독은 어쩌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내 삶의 가치를 부정당할 때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승진을 위해 소위 급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늘 분주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부인들과 모임을 갖고 명품 가방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살았지요. 그 선 밖에 있는 저 같은 늙고 초라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저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아주 귀한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이번 국정 과제 맡으신 장관님 댁분들이니까 그날은 제발 어디 나가 계시거나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님 차림새 보시면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체면이 뭐가 되겠냐는 그 비수가 가슴을 푹 찌르고 들어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입은 옷과 사는 집으로 매기게 된 걸까요? 방문이 굳게 닫히고 좁은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자식이라는 둥지를 위해 내 모든 깃털을 뽑아주었는데 남은 것은 앙상하고 볼품없는 늙은 몸뚱이 뿐이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이제는 주름진 얼굴과 굽은 등으로 뒷방에 물러앉은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서글픈 자화상이 아닐는지요. 닫힌 방문에 기대어 눈을 감으니 문득 30년 전의 어느 겨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병원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잠시 운영하던 시절이었지요. 매일같이 식당 앞을 서성이며 안을 힐끗거리던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도 얇은 잠바 하나에 발가락이 다 튀어나온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그 배고픈 눈동자를 어찌 모른 척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이끌고 들어와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고기를 긁어모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가 뜨거운 국물 한 숟갈에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우더군요. 밥은 하늘이다. 배가 든든해야 꿈도 꿀 수 있는 기다. 언제든 배가 고프면 이리로 오너라.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자처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달마다 제 월급을 쪼개어 학비와 책값을 쥐어주었지요. 아이는 제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평범한 이치를 따랐을 뿐이지요. 세월이 흘러 식당 문을 닫고 이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지만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면 그 아이의 반짝이던 눈망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단순한 밥 한 그릇이 아니라 팍팍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의 온기였지요. 그것이 제 삶을 지탱해온 가장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귀한 분들이 오시는 날이 밝았습니다. 집안은 아침부터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버터 굽는 냄새로 진동을 했지요. 식탁 위에는 제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번쩍이는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며느리의 얼굴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하이톤의 목소리로 아양을 떨며 현관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요. 그 소란을 피해 저는
평소 입던 수수한 바지와 늘어난 스웨터 차림으로 조용히 물 한 잔을 떠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저 거실 구석을 스치듯 지나가려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찰나 며느리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제가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냄새나니까 당장 들어가시라고요. 며느리의 낮고 날카로운 속삭임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세던지 팔목이 시큰거렸습니다.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는 그 화려한 잔칫집에서 투명 인간보다도 못한, 그저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서러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아들의 앞길을 막을까 싶어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발걸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님, 당장 방으로. 며느리가 저를 다시 한번 거칠게 방 쪽으로 밀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던 귀빈들 중 가장 한가운데 서 있던 중후한 신사 한 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오늘 이 집의 주빈이자 나라의 중대사를 책임진다는 국무총리급 인사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툭 하고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행사장처럼 왁자지껄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지요. 그는 구두를 벗을 새도 없이 양말 바람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저를 밀치고 있던 며느리를 밀쳐내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넙죽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 못난 제자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30년 전 제가 끼니 걱정하며 뒷골목을 헤맬 때 제 손을 잡아주시고 매일 따뜻한 국밥을 지어주셨던 그 은혜, 제게 학비를 쥐어주시며 사람답게 살라고 다독여주셨던 그 사랑, 제가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가만히 그의 주름진 눈가를 바라보던 제 눈에서도 어느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 30년 전 운동화 밖으로 발가락이 튀어나와 있던 그 더벅머리 청년이 이렇게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내 앞에 서 있구나. 그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은 사색을 넘어 한 장의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을 반쯤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지요. 자신들이 거지나 돕는 냄새나는 노인네라며 쓰레기 취급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이 목을 메고 아부하려던 그 대단한 분의 평생 은인이자 정신적 지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가 허둥지둥 제 발등을 붙잡으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몰라봤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과 아시는 사이인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감히.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자신의 체면과 아들의 승진이 날아갈까봐 공포에 질린 그 목소리. 저는 조용히 제 발을 잡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내 낡은 앞치마에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린 따뜻한 땀방울이 배어 있다. 내가 입은 그 수백만 원짜리 화려한 옷보다 내 퀴퀴한 앞치마가 100배, 1000배는 더 향기롭단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돈과 지위로 급을 나누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는 그 천박함이 결국 내 앞길을 가로막는구나. 내 앞치마가 냄새난다고 했느냐?
내 코에는 너희들의 썩어빠진 마음의 악취가 더 지독하게 진동을 하는구나.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정적 속에서 저는 미련 없이 그 화려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제자에게는 급식소로 놀러 오라는 따뜻한 미소를 남긴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사주었던 그 넓고 화려한 아파트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평생의 재산과 남은 명예마저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공증을 마쳤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그 얄팍한 계산과 인맥 관리를 제 손으로 걷어찬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지요. 귀한 인연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핏줄이 무섭다며 저를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뼈를 깎는 훈육임을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기던 날 참으로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쥐고 있던 것을 다 놓아버렸는데 허탈하기는커녕 등 뒤에 자라난 날개라도 단 듯 온몸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을 연습해야 하나 봅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재물이고 사람의 욕심이더군요.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텅 빈 손이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손을 꽉 잡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입니다. 다 비워내고 나니 제 마음에 드리워졌던 오랜 고독과 쓸쓸함마저도 바람에 씻기듯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동네 무료 급식소로 출근을 합니다. 제 허리에는 며느리가 버렸던 그러나 제가 다시 주워와 박박 문질러 빤 그 낡은 앞치마가 둘러져 있습니다. 햇볕에 말려 뽀송뽀송해진 앞치마에서는 퀴퀴한 냄새 대신 따뜻한 햇살 냄새가 납니다. 아이고 순자씨, 오늘 시래기국 냄새가 기가 막히네. 할머니, 밥 많이 주세요. 급식소 문이 열리고 저와 같은 주름진 얼굴을 한 동네 친구들, 그리고 손주 같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국자를 쥐고 따뜻한 국물을 떠주는 제 손등 위로 누군가 고맙다며 사탕한 알을 가만히 얹어두고 갑니다. 나이가 들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넓은 집도 통장의 잔고도 아님을 저는 매일 이곳에서 배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갈 곳이 있다는 것, 나를 반겨주는 친구들의 환한 웃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축복받은 노후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나누는 이웃이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그 외로움을 채우는 것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정이라는 것을 저는 낡은 앞치마를 통해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오늘도 하루에 가지고 붉은 노을이 세상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젊은 시절엔 저무는 해를 보며 아쉬워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침의 쨍한 햇살보다 모든 것을 포용하듯 붉게 물드는 석양이 얼마나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지를요. 이 영상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청춘을 다 바쳐 달려오셨지요. 때로는 가족에게 서운함에 남몰래 눈물 훔치던 밤도 있으셨을 테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늙어가는 내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주름은 부끄러운 훈장이 아니라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아온 삶의 위대한 기록입니다. 구분 등은 가족의 무게를 묵묵히 버텨낸 가장 고귀한 지붕이었습니다. 진정한 격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걸치는 비단옷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내미는 투박한 두 손에, 그리고 삶을 관조하며 지어 보이는 넉넉한 미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무거운 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낡았지만 내 몸에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마음이 통하는 벗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낡고 소중한 앞치마는 어떤 모양인가요? 그 앞치마에서 나는 당신만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저는 멀리서나마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저 붉고 고운 석양처럼 눈부시게 평안하고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